여러분 주변에 유독 신경 쓰이는 거슬리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진짜 너무 꼴 보기 싫고 짜증나고 도대체 왜 저러지? 싶은 사람. 근데 놀랍게도 아마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꼴 보기 싫은 사람, 약간 재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의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감정 코칭 하는 수강생 한 분이랑 세션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지인이랑 같이 있었고 방에, 그리고 이제 늦게 그 남자친구 분이 오셨는데 그때 딱 등장할 때, 그 방에 들어올 때 그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머리를 막 이러면서 들어왔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느끼했다는 거예요. 너무 느끼하고 막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세션 때 나누다가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근데 본인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 누구나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막 눈곱 낀 상태로 세수도 안 하고 잠옷 입고 촬영을 하지 않는 이유, 좀 이렇게 단정하게 나름 차려입고 촬영을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게 되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거든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타인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뭔가 실체 내 모습, 나의 진짜 모습, 좀 구질구질할 수도 있고 더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깔끔한 모습, 좀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막 약간 허세 부리는 모습이 애초에 내 눈에 이렇게 띄는 이유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눈에 보이지만 전혀 뭐 아무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게 눈에 띄자마자 너무 꼴 보기 싫고 막 신경이 거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을 좀 해보시더니 아 맞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좀 이쁘게 차려입고 꾸몄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 오늘 좀 이쁘지, 나 괜찮지, 이런 느낌 이거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방은 좀 어지럽혀져 있는데, 방은 지저분한데 내 이 몸뚱아리만 이렇게 깨끗하게 꾸며서 나와서 그렇게 나 오늘 깔끔하지, 나 멋있지 이러고 있는 게 너무 가식적이다라고 느끼는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허세 부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저 사람도 분명 별거 없을 건데 뭣도 없으면서 멋있는 척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남자친구분이 최고의 스승 역할을 해준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잊고 있었던, 억눌러서 미처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잖아요. 이제 저의 예시를 두 가지 들려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투사를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를 상대를 통해서 바라봐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이 투사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지를 저의 개인적인 예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 뒤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그 짜증나는 사람들을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나의 성장의 기회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비법을 5가지 스텝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호호포노포노라고 하와이의 전통 치유 철학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고 권위자인 휴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오감을 통해서 15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의식할 수 있는 건 단 15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0.00001%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단 0.0001%의 정보만 내가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버스 타고 갈 때 이렇게 창밖을 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뭐 나무도 있을 거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뭐 광고판이 있을 거고, 강아지가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내 눈에 띄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0.0001%의 정보인데,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눈에 띄고 거슬리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을 봐도, 똑같은 상황에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이 유독 신경 쓰이는 걸까?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유독 내 의식을 집중시킨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처음 이 말을 봤을 때 저도 좀 불편했어요.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근데 실제로 제 경험에 이거를 대입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MD로 일을 했었거든요. MD는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매출과 이익을 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자신의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팀에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자기의 매출을 하기 위해서 엄청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다 똑같이 해야 될 목표가 있고 힘든데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제 자신을 알아차린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그 책의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잠깐만 스스로 물어봤어요. 내가 저 모습이 거슬린다는 거는 저 모습이 나한테도 있다는 건가? 처음에는 에이 나는 저러진 않아 라고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본 거죠. 근데 그랬더니 과거의 저가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매출을 내고 싶어서 그리고 승진하고 싶어서 욕심을 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고 막 경쟁하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뒤처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욕심으로 나왔던 거죠. 과거에 내가 떠오르고 과거의 나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어쩌면 두려운 상태일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막 그렇게 표현하고 뭐 표정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뒤처질까봐,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 나처럼 인정받고 싶은 거겠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화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경쟁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힘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는 인식이 달라져서 저 사람 되게 욕심쟁이야 이런 마음이 아예 안 들더라고요. 그냥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제가 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랑 좀 친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협의하면서 진짜 팀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게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했는데 이렇게 관계가 변한 거예요. 나의 인정하기 싫은 모습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 근데 그 사실을 알면 내가 투사하고 있다는 거를 자각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투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다른 결의 투사도 있어요. 저의 두 번째 예시인데 지하철에 타면 임산부석이 따로 있잖아요. 언제 한번 이제 지하철을 타서 임산부석을 비워놓고 그 옆에 제가 앉았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어떤 정거장에 섰는데 한 50대에서 60대 돼 보이는 여성분이 문이 열리자마자 막 달려와서 여기 착 앉는 거예요. 임산부석에.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저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오는 제 안에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들어보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막 이런 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임산부도 아닌데 왜 임산부석에 앉아? 당신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틀렸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찔리기는 하시죠? 찔렸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핸드폰을 그 자리에서 바로 켜가지고 막 무의식 일지를 씁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이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고 있었잖아요. 창피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는 걸까?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 안에는 내가 억누르고 있는 나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동안 나는 죄책감 때문에 임산부석에 앉고 싶어도 앉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이게 뭔가 억울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임산부석에 앉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짐이 많고 너무 힘든 날엔 나도 거기 앉고 싶어. 거기 비워져 있으면. 근데 거기 앉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앉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 억눌린 마음이 그 사람한테 투사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스스로 이렇게 말해줬어요. 나는 임산부석에 앉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앉으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일반인들이 앉는 좌석에 앉는 게 나한테는 더 편해. 그러니까 나는 임산부석에 앉지 않고 일반석에 앉기를 선택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선택이에요. 뭔가 포장해서 있지도 않는 그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비워놨습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 앉으면 난 불편해. 여기 앉는 게 나는 훨씬 더 편해. 그래서 나 여기 앉는 거야. 이거죠. 그냥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이거를 마지못해 여기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여기 이 일반석에 앉는 거구나,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라를 받아들이니까 타인을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불편해서 여기에 앉기를 선택한 거지만 타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앉기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 알 바 아니다. 내 과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내가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한 것처럼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선택에 대해 내가 굳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를 쓰자마자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도덕 경찰처럼 당신 틀렸어요. 당신 죄책감 느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내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제가 한 건 딱 이거예요. 내가 투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거. 이거는 첫 번째랑은 다른 결의 투사거든요. 첫 번째는 나의 억눌린 모습, 인정하기 싫은 모습 있죠. 막 남들 앞에서 허세 부리는 모습 아니면 이기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투사한 거였고 두 번째는 나의 억눌린 감정을 투사한 거예요. 억누른 감정을 타인이 대신 느끼기를 바라는 거죠. 임산부석 예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 사람이 죄책감을 느꼈으면 좋겠어는 사실 내가 억누른 죄책감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투사해서 바라봅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내가 투사한다라는 거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거를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을 5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알아차리기. 누군가가 거슬린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꼴 보기 싫다는 느낌? 그 감정 자체가 신호거든요. 거기에 내가 뭔가를 배워야 할 게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이구나 알아차리는 것부터 먼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알아차렸다면 질문하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나한테도 있나? 저 감정이 아까 저 사람이 죄책감을 느꼈으면 좋겠어 막 이랬잖아요. 그 죄책감이 나한테도 있나?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바로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달라지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왜 저래? 이렇게 막 계속 저항하는 거에서 잠깐만, 근데 저 모습이 나한테도 있나? 하는 거는 이제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선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글로 써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고 글로 써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글쓰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 할 때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근데 글쓰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뭉텅이로 막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뭔가 하나하나 스텝별로 차곡차곡 짚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평소엔 지나쳤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처음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을 목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글쓰기예요. 자신을 제3자의 입장으로서 목격하고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인정하기. 글을 쓰다 보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내 안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 내 안에 억눌린 죄책감이 있다는 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죄책감을 무시하고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나도 내 멋대로 그냥 행동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는 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인간이 그래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상대에 대한 화가 이렇게 사라라라 풀려나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텝입니다. 5번째는 변화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완전히 화가 안 날 수도 있고 여전히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게 훨씬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강한 연결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게 이 성장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변화를 인식하는 거, 그거를 기록할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그래서 거슬리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 왜 저래, 뭐 흉보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끝내면은 그냥 불쾌한 경험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나 자신한테 그냥 불쾌한 경험을 주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모습이 나한테도 있나? 하고 물어보는 순간 그 경험이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상황은 사실 다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 앞에 그렇게 눈에 띄는 형태로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거거든요. 알려주려는 거예요. 있잖아, 너 안에 지금 너와 정렬되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 그 감정이 있어. 얘를 빨리 해소해줘. 라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거슬리고 재수 없는 사람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람이 등장하면 감사해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막상 혼자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글을 써봤는데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분명 내 딴에는 다 인정했다고 느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또 짜증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계속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의식 속에 다른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혼자서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요즘처럼 막 정보 쏟아지고 방해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 혼란 속에서 가만히 나를 딱 들여다보고 나한테 집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 같이 할 때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너셀프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오세요. 만약에 1대1로 프라이빗하게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1대1 체험 코칭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60분 동안 자기 자신 내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믿고 있고 내 안에 어떤 억눌린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시간이 될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아래 링크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뭔가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을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